자, 양성자 하나의 실제 전하량은 이거 배웠지? 근데 양성자의 수는 뭐라고 했어? 원자 번호지? 네. 그럼 1번의 전항 이거란 얘기지? 1번이 1번이잖아 원자 번호. 네. 그럼 10번은 얼마겠냐? 10만 곱하면 되잖아. 이거겠지? 20번은 얼마겠냐? 이거겠지? 이제 여기서 번호 하나씩 더할 때마다 잘 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로. 그럼 저 2.56이라는 건 잘 봐. 여기서 얘를 빼봐. 빼봐봐. 몇 번일까? 3.2에서 0.16을 빼보라고. 2점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얘 3.2 빼기 0.16 잘 못해? 산수가 좀 모자라서. 요거 빼면 2에 3점 얼마 나와? 얘기 나왔지? 네. 그럼 또 여기서 0.16 또 빼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얘들이랑 더했을 때 봐라. 여기다 0.16을 더하면 1.76이 되지. 그게 11번이야. 그럼 이거 2배 0.31을 더하면 1.92가 되지. 이거 12번이야. 그럼 이거 5배 하면 5번이지. 얼마? 0.8이지. 그래서 0.8 더해봐. 2.4. 그치? 그럼 그 2.4에다 1.56을 더 0.16을 더하면 저거 나오지. 16번이라고. 이거 16번이야. 알겠어? 근데 16번이 전자수가 18개야. 됐죠? 전자수가 18개면 얘는 이온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원래 X라는 애는 16번인데 중성자 18 합치면 얼마야? 34고. 알았지? 그 다음에 이게 몇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2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해라. 오케이? 다음 몇 번? 몇 번? 민정아! 그렇게 안 했어?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저희 사업 수입한 거 뭔데요? 뭘 정도? 내가 세리 알려주신 그거 못 써버려고요. 저희 실험 결과는 뭘 알려주지? 너 어떨 때 했던 거? 저 그냥 뒤에 귀찮아서 안 풀었어요. 뒤에 20mm? 98, 99 페이지. 있으면 98번 보세요 여러분. 77번부터 해주세요. 있으면 저 생명쌤한테 잘 없어. 자 98번부터 여러분 이 문제가 뭘 응용한 것 같아? 이게 작년 6월 니들 6월에 못 풀어보죠? 작년 니네 선배들이 봤던 문제인데 이걸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지금 물질이 몇 종류가 떴어? 동위원소가 2종류니까 3종류가 끼게 되는 거거든. 그쪽 봐라. 얘와 얘의 확률을 뭐라고 넣을래? 이렇게 나볼까? N, M 이렇게 나와. 확률을. 그러면 결국 얘의 확률은
이거분의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고 얘는 요게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근데 얘가 나오려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거의 제곱분의 맞지? 이거 제곱 맞죠? 확률이. 그럼 얘는 뭐라고 쓸래? 제곱분의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거 똑같잖아. 그지? 그럼 n제곱은 3이고 m제곱은 저 물음표인 거야. 저 아래쪽에. 근데 얘가 제곱값이 나오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되지? 3. 얘도 곱하기 3. 됐어? 그렇게 되면 얘는 얼마 떨어져야 되느냐는 거지. 말 그대로. 알겠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얘들이 얼마가 돼야 돼? 9대 6대 1이라는 설명이 되어서 실제 상대값은 여기 3분의 1일 거야. 그래서 곱하기 3으로 하면 1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있는 어떤 문제야? 17번 염소 35짜리와 17번 염소 37을 응용한 문제라고. 이 문제가 3대 1을 응용한 문제라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 상대값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자연계에서 얘의 존재 비율은 이게 답이 되는 거. 25%.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얘의 분자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리고 얘의 분자수, 얘 몇 대 몇이야? 9대 1이잖아. 9대 1. 그래서 이거 1이고, 이거 9야. 맞아. 그 다음에 X의 평균 원자량 어떻게 설명하면 돼? A와 A 플러스 2가 있으면 몇 차이야, 얘들? 2 차이인데, 얘가 3대 1이니까 전체 4칸은 나눠. 누가 더 많아? 얘가 많지? 그래서 3. 1.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A 플러스 0.5가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니은이야. 다음에 99번 문제 봐봐. 이거는 니은이 공통으로 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인 거야. 7번 질소 14짜리 너희들이 이거 표현해봐요. 777. 이렇게 쓸 수 있지. 요걸 놓고 푸는 거야. 얘는 뭐라고 표현할래? 77 8이라고 설명해야지. 자, 얘는 뭐라고 설명할래? 8 18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 10은 누구 숫자야? 전자 숫자. 여기 8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양전중으로. 알았지? 그래서 요걸 봐야 이 식이 나와. 기억 마이너스 니은 0 나올 수 있는 건 뭐 되게 많네. 양성자 빼기 전자도 가능하고, 그지? 양성자 빼기 중성자도 가능한 상태야. 지금 상태로는. 그치?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우의 수를 몇 개를 줬어? 2개 줬어. 뺐을 때 0이 돼야 되고, 뺐을 때 1이 될 수 있는 숫자. 하나. 그럼 어디서 어디 빼면 돼? 8. 자, 여기가 1 나오네요, 요거. 그치? 그럼 봐라. 여기서 여기 빼도 되고, 이렇게. 맞지? 그러면 요 니은이 동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치? 니은이 동시에 들어가서 저 니은을 뭐로 잡을 거냐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하나를 잡아, 그냥. 내가 잡은 게 정답이야 하지 말고, 나 그냥 전자수를 잡을게, 그냥. 만나면 보자. 아닌데. 전자수를 잡으면, 기억에서 니은 빼면, 뭐 나와?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는 2 나오고, 여기는 0이 나오는데 1이 안 나오네. 아니, 쏘리. 여기서 이렇게 빼면 0 나오지. 여기 빼면 1 나오면 이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이걸 전자수로 잡으면 얘가 뭐라는 얘기? 중성자로 잡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전자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양성자가 돼야 되는데 0이 될 수 있는 경우 이거 0 되잖아. 이거 0 되고 이건 2 나오고. 그치? 그렇다면 아까 봤지? 여기서 여기 뺐을 때 얼마 나왔냐? 이게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전자에서 양성자 뺐을 때 0이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아니구나. 지금 하는 거야. 이 경우수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재수가 좀 한복을 확 풀리고 재수 나쁘면 맨 끝에 걸릴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놓고 빨리빨리 계산해서 잡아야 돼. 그럼 니은을 뭐로 놓으래? 자, 양성자로 적어보자.
얘를 양성자로 잡았을 때 1 나올 수 있는 거 어디서 빼면 1 나오냐? 얘를 중성자로 잡았거든. 그럼 얘가 양성자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되는 거야. 자, 중성자에서 양성자 뺐을 때 0 나오는 건 얘하고 얘 둘이야. 그 다음에 1 나오는 건 얘 하나야. 그럼 얘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7번 질소 15라고 잡아봐요. 됐지? 그 다음 봐라. 둘 다 0이 뜨는데 양성자에서 전자 뺐을 때 또 0 나오는 거. 양성자에서 전자 뺐을 때 0 나오는 거 얘지? 그럼 얘가 7번 질소 14짜리.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8번 산소 16짜리 이게 돼야지. 그럼 중성자에서 양성자 뺐을 때 0이고 양성자에서 전자 빼면 뭐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 마이너스. 얘는 7번 15짜리니까 양성자에서 전자 빼면 이것도 0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요? 얘가 기준이에요. 두 개. 주어진 값이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봐봐. 이건 우리가 원그래프 그린 거 그냥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거밖에 안 되지. 네. 지금 얘 원자 또는 이온이라고 그랬어. 그 쓸 때 X, Y, Z라는 것은 양중, 전 중에 하나라고 했고, 그럼 니들은 뭐를 주의점으로 봐야 되냐? 저 10. 잘 봐. 이온이면 이게 뭐 또는 뭐다? 2 또는 10 또는 이게 18조 원소다. 얘가 있으면 이게 뭐일 가능성이 크다?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건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오지? 근데 모의고사 내신에 나와 이게. 왜? 얘들은 안 다뤘으니까. 내신은 좀 특별한 걸 갖다 물어보거든. 그럼 여기서 요거 보이잖아. 10, 18. 그럼 누가 같은 위치에 얘가 있지? 그럼 이게 전자일 확률이 크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얘랑 혹시 똑같은 게 있나 찾아봐요. 18과 똑같은 거 여기 있네요. 18 있네요. 그죠? 잘 봐요. 이게 이온이라고 잡았는데, 그죠? 18 있으면 이건 양성자 아니잖아요. 이걸 중성자라고 잡는 거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얘는 다는 17번, 그죠? 몇 짜리? 35짜리. 몇?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죠. 이게 양성자가 됩니다. 그럼 나는요, 몇 번? 12번, 24짜리 2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요, 11번, 23짜리 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시 순서 잘 봐요. 전자가 10 내지 18이 있으면 이게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게 전자하고 계속 똑같으면 그거 중성자예요. 100%. 왜? 10이나 18을 따른다는 건요, 여러분 18조 원소를 원자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이온이라고 따지면 이 전자수와 똑같은 숫자를 가진 애는 양성자는 절대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중성자다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알았습니까? 자, 101번. 자, 여러분 이거 봅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여러분 35, 37 이렇게 있어요.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나는데 35.5예요. 이거예요. 3대 1이죠.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 69.8이거든. 이거 몇 차이냐? 2 차이면 여러분 이거를 5칸으로 쪼개보세요. 하나당 0.4가 되겠죠. 그럼 69.8이면 누구한테 가까워요? 69한테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얘가 3, 2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비율을 찾았습니다. 그럼 C분의 D는 이라고 했네요. C분의 D는 C가 3이고 D가 맞았네.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1g에 71Y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라고 했죠. 이걸 보십시오. Y 71이면 자 봅시다. 1몰이 몇 g이에요? 71g이죠. 네. 여기 양성자 수 몇 들었어요? 10. 저기 보세요. 31이에요. 11. 됐죠? 그럼 같이 변하면 됩니다. 1g이라고 했잖아요. 몇 몰이에요? 71. 그렇죠. 양성자 수는 71. 이거거든요. 이게 분모값이에요. 그 다음에 근자값
69짜리 y는 이랬잖아요. 이거 풀어봐요. 1몰이 몇 그램? 양성자 수는요? 31이에요. 똑같다니까요. y니까. 아니네. 그죠? 똑같잖아요. 그럼 1g이면 65분의 30. 결국 분자는 똑같다고. 결국 무슨 말이니까 분모는 71분의 1이고요. 분자는 69분의 1이잖아요. 이게 되겠죠? 그럼 69분의 70은 1보다 크죠. 이렇게. 자, X2 1몰에 들어있는 이거와 이것의 존재 비율 퍼센테이지를 물어봤죠. 그죠? 각각 A, B 이렇게 중성자의 양은 37몰이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 평균 원자력이 35.5죠. 저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자연계 있을까요? 없죠. 자연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적 계산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X2면 얼마예요? 71이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X는 17번이니까 X2에는 양성계가 몇 개 들었을까요? 34개가 들었겠죠. 17 2개니까. 네. 그럼 71에서 34를 빼보세요. 30? 10이죠. 평균값을 뺀 거예요. 평균값.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려운 겁니다. 집중 잘 하시고요. 네? 그래 여기서 풀어. 잘 보세요. 들어가잖아. 쌤 막 말하는데 큰 이럴 순 없잖아. 공이가 없어요? 자, 원자요, 원자. 여러분, 네, 안 갖고 왔는데. 러더포드는 중심핵이 존재하고요. 알겠습니까? 주변에 전자가 돈다고 보았죠. 그래서 얘를 공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전자가 돈다는 뜻인데 이 흰색 원이 크기가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돼요. 왜? 얘들의 에너지를 양조화시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얘가 이쪽으로 뭐로 변하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들어봐. 돌턴의 원자선 있지? 네. 돌턴의 원자가 있어. 돌턴. 여기서 이런 원자 모형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뭐야? 이게 전자지.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게 톰슨 이론이잖아. 그지? 이건 음극선의 실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물론 요 중간에 이 사람의 실험이 있지. 그지? 이 사람의 실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오늘 수업에. 알았니?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지금 누구 이론? 러더포드 이론으로 갈 때 뭐의 발견이 이 발견을 도왔어? 방사선이지? 그 중에 러더포드는 뭘 이용했어? 알파선을 이용했단 말이야. 오늘은 지금 톰슨, 제자 러더포드, 제자 보어. 알겠냐? 물론 러더포드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때도 전자의 전하는 측정이 됐고, 그럼 전자 전하량과 똑같은 양전하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한 거야. 그럼 양성자 개수랑 전자 개수가 똑같다는 거 그 시에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으니까 빼버리고 전체 질량이 핵에 있는 입자, 얘가 이름을 줬지. 양성자라고. 걔가 다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값보다 2배 이상은 큰 거야. 핵의 질량이. 그럼 분명히 전하를 띄지 않은 다른 입자도 있을 거야 하고 중성자를 예견을 했어. 증명은 못했지만 또 하나,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규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작은 소우주 모형이라고 했어. 태양계. 그래서 뭐 화성, 그 다음에 뭐 목성, 뭐 천왕성, 태양계 이런 식으로 뭔가 도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증명은 역시 못했지. 그 하를 풀어준 게 이 제자, 체듀이기야. 또 러더포드 제자. 졸리 킬리 그쪽 그 계열의 박사들이 알파선 실험을 계속 하다가
전기장 자기장에서 휘어지지 않은 새로운 선을 하나 발견하게 돼. 그 선을 이 사람들은 감마선인 줄 알았어. 감마선은 전하도 없지만 질량도 없는 선이야. 그래서 그걸 논문을 올렸는데 최규기란 과학자가 그 논문을 살펴보니까 질량이 이시 행동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자기가 베릴륨을 집어넣고 알파선 실험을 했더니 얘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처럼 운동량을 측정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중성자에 발견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 문항이 뭐냐? 전자의 규칙성이었어. 러더포드는 전자가 이렇게 핵 주위를 원운동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이런데 수많은 과학자들은 원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분명히 다른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맥스웰이라든가, 알겠어? 플랑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파동 방정식을 완성을 해. 알았어? 이 중간 시대에 맥스웰 방정식에 의하면 얘는 말이다 원운동을 할 수가 없어, 전자는. 근데 보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었던 거야. 자기 스승이 얘기한 이 원자 모형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찾아낸 게 자신의 모형이었어. 허점 투성이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가 돌턴이 원자라고 주장했을 때 다 거짓말이다라고 발견했잖아. 1번은 왜 거짓말이고 2번은 왜 거짓말이고 그때 나중에 돌턴은 거짓말이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돌턴의 이론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보호 이론도 너희들은 이게 분명히 허점이 있는 이론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점 투성이인 것을 정형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이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그럼 자, 러더퍼드에서 보호로 넘어가는, 닐슨 보호로 넘어가는 이 이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골트슈타인이, 봐라. 골트슈타인 실험을 하게 되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원래는 이 크루스관에다가 공기를 넣어놓고 실험을 하게 돼요. 그럼 방전이 일어나거든. 왜? 기체가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뭐를 집어넣었어, 이 사람이? 소량의 수소를 집어넣어요. 그건 얘를 깨기 위한 거예요. 전기학의 발달한 그 시대에는 이 원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물질마다 마찰력기를 일으키면 전하를 서로 상대적인 전하를 띄워. 그럼 뭔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움직임이 가능한 어떤 입자가 있을 거야. 전하를 띈 입자. 그래서 발견한 게 무슨 선이었어요? 양극선을 발견한 거죠. 그걸 러더퍼드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양성자라고 이름 지었죠? 그죠? 이 얘기 맥락을 잘 들읍시다. 서로 배려를 하면서. 근데 이 실험이 방전이 일어나면서 이런 선의 이동을 발견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분명히 과학자들이 집에 가서 실험을 했을 거라고. 했는데 이론 중에 이 사람들의 실험 와중에 이렇게 뭐가 발생했다는 거지. 밖으로 빛이 나오는 걸 알았어, 사람들이. 그 당시 분광학은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들 몇 명이 여기다 프리즘을 가지고 분광을 시켜본 거야. 분광을 시켰더니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지. 이게 그들한테는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 봐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가시광선, 바이올렛, 보라색. 이 네 개의 선이 뜬 거야. 이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현상인 거지. 왜? 수소는 그 당시에도 전자가 한 개 있다는 건 알았어. 전하량에 대해서. 이거 한참 뒤에 나온 실험이야. 미디컨이라는 사람이 전자의 질량도 구하고 전하도 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석이 된 거다니. 그래서 전자가 한 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러더포드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핵주위를 돈다면, 전자 하나 돈다면 경우수는 도망간다 아니면 들어간다야. 경우수가. 그럼 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돼. 알겠니?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중심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주위를 돌잖아. 그럼 이 전자가 도망가려면 에너지를 어때야 돼?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흡수. 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돌던 전자가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규칙성이니까 분명히 이 껍질 운동 말고 또 다른 전자배치의 껍질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어. 근데 이게 그 증거인 거야.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지만 이 이론이
어떠한 그림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안 그려질 거라고. 그래 보여줄게. 과학자들의 생각을 보여줄게니. 자, 과학자들은 적어도 핵으로부터 가까운 쪽의 껍질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가 에너지는 제일 낮다고 본 거야. 에너지가 낮으면 이 전자를 도망가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크겠지. 자, 그 다음 껍질을 그려보자. 그 다음 껍질. 그럼 이 1껍질보다는 2껍질이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겠지. 이때 한마디야.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란 말이야. 전자가 도망가기 1이 쉬워, 2가 쉬워. 2가 쉽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1이 화학적으로 안정한 거야. 그런 상태를 수소는 전자 몇 개 갖고 있다고?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껍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정할까? 1껍질. 그래서 이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편의점이 아니라 GS.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시라는 거랍니다. 이 바닥 상태라 하면 전자들이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제외한 2, 그 다음에 뭐도 있고 3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도 있고 쭉 있겠지. 이 껍질들은 들뜬 상태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높은. 그래서 익사이팅 상태. 그래서 ES를 해. ES. 들뜬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호 입장에서는 1껍질에 있는 애가 바닥이고 나머지가 다 들뜬 거거든. 근데 적어도 2보다는 3이 들뜬 거고 3보다는 2가 안정한 상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바닥이란 말은 쓸 수 없고. 자,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러면 보자. 이게 1껍질이고 이게 2껍질이고 자, 이게 3껍질이고 이게 4껍질이라 했다. 껍질이 몇 개 있나 지금? 네. 4개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떨까? 높다고 얘기해야 돼. 에너지는 높아. 불안정하다는 얘기고 이 안에는 핵이 있는 거지. 원으로 도는 있는. 이 사이를 2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요 사이를 100이라고 요 사이를 100이라고 이 안에서 전자가 움직일 때 방출 스펙트럼이 몇 개 나왔다는 거지. 그거를 따져보는 거야. 여기서 전자가 움직일 때 방출 스펙트럼은 몇 개가 나올 거냐라는 거야. 이런 거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야, 여기서 제일 바닥은 얘지. 맞지? 여기까지 떨어지는 경우수를 찾는 거야. 얼마 나오겠냐? 400.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먼저 적어. 400, 300, 200을 적어. 자, 그 다음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지. 이거 얼마? 이거 겹쳐. 그 다음 여기 얼마? 요렇게. 그 다음 나머지 남은 껍질이 어디냐? 여기지. 이거 얼마? 여기 선이 몇 개 나와? 잘 봐. 이게 이건 거야. 보는 이걸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전자가 도는 껍질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불연속으로. 이걸 양자점핑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여기 있다가 뿅 오고 사라져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런 설명을 하려면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거를 출제자들이 화학 분야에서 물어봐. 무슨 얘기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최초로 양자화시킨 과학자가 있어요. 플랑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에너지식을 내. 이 값은 플랑크 상수인데 이건 너희들이 몰라도 되지만 하라고 그래서 플랑크 상수. 알겠어? 여기서 중요한 거 파동력학에서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그러거든. 요거를 요렇게 읽어. 람다라고. 요거 무금이다. 요걸 주기라고 읽고. 근데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라 진동수라는 의미가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냐야. 그냥 들어도 이따 마지막에 이해를 시켜줄 거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주기란 말이지.
그 축이랑 진동수를 곱하면 1 나와요, 항상.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얘를. 자, 빛은 속력을 C라고 해요. 의미는 없어요. 초당 30만 킬로미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누구 속도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한테 얘가 뇌가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빨간색이 빛이 아니에요. 보라색은 누가 빨라? 똑같다고요. 빛의 속도. 이게 이제 뇌가 있다 없다의 차이예요. 지금 뇌가 생긴 거예요, 자녀는. 이 네 개의 색깔 중에 누가 제일 빠르다고요? 똑같다. 그렇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그럼. 응용 한 번 더 해볼게요.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있어요. 둘 다 없어요. 누가 빨라요? 맞습니다. 이 소리. 요! 누가 빨라요? 마지막 거. 똑같죠. 알겠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건 너희들이 봐야 될 건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요 진동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이게 파동학적이에요. 봐보세요. 보통 이건 입자성을 설명할 때 진동수를 쓰고요. 파동성을 설명할 때 이걸 써요. 그럼 둘 다 같이 쓰네요. 그래서 빛은 파동과 입자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이걸 얘기한 박사가 아인슈타인이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물리학, 화학은 봐요. 진동수, 그 다음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세요.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봐요. 프리즘을 통과하잖아요. 그렇지? 프리즘은 굴절을 합니다. 그래서 분광이 일어나는데 항상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는 거 너무 심하죠. 두꺼운 쪽으로 꺾여서 볼록 렌즈를 투과시키면 빛이 모입니다. 오목 렌즈를 투과시키면 퍼져요. 빛이. 그럼 얘는 이쪽으로 꺾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꺾입니다. 이렇게 꺾입니다. 많이 꺾이는 쪽이 보라색이에요. 적게 꺾이는 쪽이 빨간색이고. 그럼 빨간색 파란거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누가 빠르다고 색깔?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 속도는 파장 곱하기 뭐였어요? 진동수였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빨간색이 한자가 무슨 색이니? 적색이고, 보라색은? 자색. 그럼 자색 옆에가 무슨 선이야? 그 자외선이라고. 자외선. 그럼 적색 옆에는?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UV 차단 크림은 누구를 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외선 맞으면 얼굴 타니까. 그럼 에너지가 어디서 세? 이쪽 자외선이 세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봐요.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어떻다는 거죠? 크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그 진동수 곱하기 뭐가? 파장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작아져야 돼. 둘의 곱.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짧은 거죠. 맞습니다. 비례하는 값이죠. 그럼 봐요. 여자 목소리하고 남자 목소리 중에 누가 높아요? 여자가 높죠? 그럼 진동수가 높다고 그걸 옥타브라고 그래요. 3옥타브 높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센 거예요, 여자들이. 그럼 파장은 짧은 거죠. 그래서 멀리 높아. 파동성 중에 하나가 멀리 퍼져나가는 성질인데 그게 회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입자는 회전이 없거든요. 조용하면 소리 들리죠? 이런 게 회전이에요. 회전. 알겠습니까? 자,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네만의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도 뭐 왔다 갔다 뭐 만지고 이런 애를 한번 때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뺨을 딱 올립니다. 누군지는 안 모르겠지만 뺨을 딱 올려요. 그리고 손을 뻗습니다. 이거 진폭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주기함수 배웠죠? 뭐 배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주기적 행동을 해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움직이게 한 번이에요. 그럼 이렇게 몇 번 했어요? 제가 지금? 2번 했죠? 이렇게 일정한 운동을 할 때 칠판이 움직여봐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자, 가운데 선을 딱 나눴을 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놓을 수 있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주기적 분분. 알았지? 그래서 내가 한 번 갔다 올 때까지 간 거리가 여기죠.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파장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거보다 이렇게 하면 파장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죠. 그럼 자, 이렇게 갔다 오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그 주기가 1초에 몇 번 있느냐가 진동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진동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면서 파장은 짧아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둘이 호흡 일정해지는 거죠. 이게 속력이에요, 파동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놓고 진폭을 일정하게 놓고 왕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걔가 웃고 있어요. 이 진폭은 더 이상 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울게 하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 탁탁탁탁 때려야 되겠죠. 이게 에너지예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단파, 에너지가 센 거 약한 거야. 초단파 센 거죠. 장파 약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과학자들이 다 안 거지. 알았어? 이제 봐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학교에서 정말 이거 내면 학교 선생님 나쁜 선생님. 알았어요?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으니까 보세요. 아까는 간격이 같은 애들도 있었잖아. 근데 수소 전자껍질을 풀어보면 간격이 얘들이 다 같잖아. 간격이 다 같잖아. 여러분, 얘 사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몇 개 나올까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얘 사이에서는 3과 1 사이에서는 3에서 1, 2에서 1, 3에서 2, 3개 나오겠죠. 이제부터는 세야죠. 이제부터는 세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세야 되겠죠. 이걸 숙련합니다. 조합으로. 얘들이 에너지는 두 줄 간격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이게. 그리고 맨 앞에 숫자만 대입합니다. 그럼 경우수가 나와요. 두 개의 조합의 경우수니까. 그럼 얘는 분모 이거에다가 얼마예요? 10가지죠. 그냥 알아두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조합으로 풀면 금방 풀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해요. 여기다가 몇 껍질까지 있는 여기가 45는 뭐예요?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6개가 떠요. 알았습니까? 그럼 경우수 풀 때는 그렇게 풀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호가 얻어냈는지 그 과학사를 보는 거죠. 요걸 봤을 때 여러분 이쪽으로 갈수록 잘 보세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세다 약하다? 세다. 얘네 세다. 그럼 진동수 세다. 세다. 파장 낮다. 짧다. 이걸 알아낸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하 곱하기 진동수라는 걸 통해서 에너지를 계산하다 보니까 스위스의 발머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걸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도구로 이런 식으로 풀어낸 거죠. 이걸 풀어낸 거죠. 식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N은 적어도 이보다 큰 정수예요. 정수. 이렇게 조건을. 이게 발머식이에요. 근데 이걸 결론 풀어보잖아요.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거든요. 이걸 리드벨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자기 상수를 써서요. R을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풀게 돼요.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N 요거. 요거 풀게 돼요. 얘는 역시 2보다는 큰 값.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걸 N1, N2로 바꿈으로 인해서 수소 전자껍질 전반에 거친 에너지 방식을 세워요. 그걸 누가? 보호가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이론을 성립시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성립을 못 시켰던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이 이론이 잘못됐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에너지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 2차 확성에서 원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는 어때요?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물체가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요? 아니죠. 에너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얘가 돌다 되게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원자는 소멸돼요. 근데 소멸되지 않잖아요. 보호도 그게 정말 걱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호는 모르겠어. 스승님 말로 맞다라고 가정해서 풀어낸 거죠. 근데 그런 용기가
더 좋은 이론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거죠. 알았습니까? 자, 보어는 그 스승인 러더포드가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실험을 해. 그게 분명히 잘못됐지만 발머식과 리드베리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이론을 펼친다. 이 사람은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을 주 양자수를 사용해. 이게 아인슈타인한테 인정받은 거야. 전자가 도는 에너지를 이렇게 양자화시켰다는 거지. 자연수야. 이걸 주 양자수라 부르고, 이것은 나중에 슈레딩거가 이용해, 이 식을. 얘는 이름을 붙였는데 얘를 K 껍질로 이름을 붙여. K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은 요 정도로 잡는다. 얘는 E라고 하고 L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M. 얘는 3, M 껍질. 네 번째 껍질 얘는 4, 얘는 N 껍질. 그 다음에 요새 무수히 많은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껍질. 이것이 얘는 무한. 알았어? 자, 이렇게 놓고 보호가 이름을 붙이길 이런 이름을 붙인다. 첫 번째 중요한 얘기인데 잘 봐라. 수소에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을 써. 이 표현은 이렇게 물리학은 정의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비탈진 길이야. 근데 이건 뭐니? 자동. 계단이지. 이건 계단이야. 그러면 자, 이걸 연속이라고 부른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야. 차이가 뭐야? 셀 수 있다. 이걸 양자화라고 해. 양자화. 알겠어? 양자화 시켰다. 아까 이거 봤지? 파동함수 봤잖아. 그치? 왼쪽이 연속이고 오른쪽이 불연속이야. 이걸 물리학은 이렇게 보여. 알았어? 얘는 정보 안 해놓은 거. 디지털이라고 그래. 아날로그는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사용하는 정보를 뜻하는 거고, 얘는 기록. 알겠어? 또 하나, 어떤 데이터가 어디를 통해 갈 때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얘가 1로 바뀌는 걸 컨버터가 담당을 해. A 아날로그, D 디지털, A, D, C. 그다음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DAC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이게 전화기의 원리야. 알았어? 그러면 이 불연속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여기 K 껍질에 있던 전자가 L 껍질로 간단 말이야. 이 이론을 알려면 플랑크의 양자화를 정확히 알아야 돼. 빛은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렇다고 빛이 이게 아니라는 건 또 아니야. 빛은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이렇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양자로 봐야 돼. 셀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이 차이가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봐봐. 300이야. 차이가 300. 그럼 29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아, 니들이. 근데 310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이거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착각이야. 반드시 300만 올라가는 거야. 301도 못 올라가고 299도 못 올라가.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지? 1부터 1000까지 에너지가 오잖아. 연속적 에너지가 오면 여기를 싹 통과하면 그 중에 300을 딱 집어서 전자가 올라간다고 해. 뿅! 올라간다는 표현을 봐봐.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감아 딱 떴더니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양자 점프라고 해. 원래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돼. 그럼 안 돼. 양자 점프. 알겠어? 뿅 오고 여기 나타나. 그러면 자, 1부터 1000까지 빛이 딱 간 다음에 그 전자가 이용한 건 얼마짜리만 이용했지? 300만 이용했잖아. 그럼 거기만 시커면서. 그게 브라운호프라는 선이야.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거든. 그게. 알겠어? 그런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한 게 어디야? 적색이동, 적색편 이거 볼 때 하잖아. 우주. 그치? 별빛 같고. 그래서 우리가 허블 상수, 후퇴 속도,
그치? 근데 봐라. 반대로 얘가 여기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으로 양자 펌핑을 하면 점핑을 딱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300만 에너지가 딱 찍히는 거야. 그게 방출선 스펙트럼이야. 그걸 발모랑 릴리베리가 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보가 이렇게 정해. 계산을 해봤어. 각 껍질에 에너지 준위를 찾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주양자수야. 이것은 이렇게 계산을 해내, 얘가. 이 뒷 단위도 중요한데 한계가 아니라는 거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근데 계산할 땐 이렇게 안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이렇게 쓴다. 위에다 K도 쓰는데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얼마라는 거냐? 에너지인가? 마이너스 1. 얘는 얼마고? 0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n은 2에서 n은 1로 전자가 양자 점핑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럼 델타 E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결국 이거분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알겠지? 그래서 얼마가 나와? 4분의 3. 그렇지. 그럼 결국 이거란 에너지 차이거든. 그치? 에너지 차이야. 이 차이만큼을 방출하고 일껍질의 전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 차이 얼마를 방출하고? 그렇지. 이만큼 방출.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어렵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일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 준위는 0.0001초 계산으로 끝나야 돼. 어떤 계산이 나오나 봐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더니 4분의 3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어디에서? 9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9분의 8이 나왔어. 뭔가 감이 와?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1로 떨어지면 16분의 15가 나와. 그럼 5에서 떨어지면 25분의 24.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1껍질까지 떨어지는 델타 E 값은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지. 얘는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이해 갔지? 네. 그렇게 해서 1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 변화를 계산하고, 그때 이게 이제 너희들 화원에서 하는 기초문제로 나오거든. 이 델타 E의 에너지를 우리가 비교하는 건데, 얘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왜? 플랑크 상수 과학 시각과 같이 에너지 하F는 하의 람다분의 C로 표현된 식이야, 저기.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라고 보면 돼요. 주양수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을 때 여기에는 선이 몇 개 펼쳐있나 봐봐. 3개가 표현됐다면 A, B, C를 놨을 때 우리가 델타 E라는 이 값은 뭐에 비례하지?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와 진동수만큼은, 알겠니?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B라는 에너지와 C라는 에너지를 합치면 A라는 에너지가 같다.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이 방출 에너지고, 그치? 그런데 오답으로 뭐가 많이 나오느냐? 파장을 비교하잖아? 그럼 누구 파장이 제일 길어? 얘가 제일 길다는 거야. 에너지가 약하니까. 그 다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렇다는 거를 꼭 기억하라. 알았지? 그래서 오답으로 A 파장은 B 파장 더하기 C 파장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알겠죠?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니들한테 어이없게 틀리게 만들려면 이렇게 나온다. 원을 그려. 여기 있겠지? 이렇게 원을 그린다. 그럼 1, 2, 3, 4를 써놔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에너지 제일 센 애 누구야?
A가 제일 세다고 그러잖아. 여기가 얼마니?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무한대에서 2까지? 그래, 이거 3대 1이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2까지 아무리 떨어져 봤자 에너지는 2와 1 사이에 B가 비할까봐 안 돼.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니네 간격 보니까 이광이 넓은데 이랬다가 작살난다고. 알았냐? 함정 조심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보호가 이렇게 이론을 해놓고 발표를 하죠. 물리학자들이 문맥을 맞습니다. 원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는 파동적으로 움직인다면 맥스웰 파동 방정식이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 손실된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원운동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고정되면 위치 에너지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 이상. 정말 집중력은 난 몰라.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은 맞잖아. 근데 이게 마치 대륙이동설하고 비슷한 게, 대륙이동설도 대륙이동하는 원리는 설명 못했잖아. 그 사람은 대견하고. 근데 증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저 해안선의 일치, 동일한 해석권, 지구의 연속성, 이런 되게 많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론을 딱 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너도나도 없이 이 이론을 증명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증명된 이론이 이거예요. 일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증명한 것 같아요. 라이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라이먼 결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자외선 영역. 얘를 A, 얘를 B라고 하자. 그래서 자, 다섯 번째는 증명이죠. 증명. 보호론을 증명한 거예요. 먼저 라이몬이라는 과학자가 증명한 도구의 발달로 증명이 됐겠죠. 여기는 자외선 영역인데 몇 껍질까지 떨어진 걸 파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껍질까지 떨어지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럼 라이몬 계열에서 가장 에너지가 센 애는 누구다? 그래서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지는 거. 이거 델타 1을 뭐라고 잡자? 1로 잡자 이거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거. 그럼 B는 가장 약한 거잖아요. 이렇게 잡자. 얘는 얼마냐?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 이론은요, 좀 어이가 없죠. 왜? 바로 보호가 누구 때문에 이 이론을 찾아낸 거예요? 바로 그 선 4개 때문에. 그걸 최초로 에너지화 시킨 애가 누구예요? 양자화 시키고 계산식으로 써내고 발모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계열을 발모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발모 계열 중에 가시광선은 4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볼까? 빨간 색깔이 에너지 제일 약하잖아요. 저게 D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그럼 4에서 2는 뭐예요? G예요, G. 5에서 2는 B예요. 6에서 2는 뭐예요? 다른 사람 같아요. 뭐라고? 뭐예요? 뱅뱅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럼 7에서 2는 뭘까요? 자외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시광선 7에서 2요? 예, 가시광선 저게 다 발모가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4개의 가시광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걔만 이따가 끄집어내서 제가 보여줄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발모 계열은 발모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로 보호가 확장을 시킨 거니까. 얘를 가시광선 영역이라는데, 사실은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 것이에요. 포함. 얘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2까지 방출하는 선을 설명하는 계열이다. C.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2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델타의 값은. 그래서 2껍질까지 떨어지는 에너지가 제일 센 애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다 작습니다. D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건데, 이건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뺍니다. 분모 곱이 얼마예요? 분모의 차는 이게 빨간 색깔. 알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과학들이 너무나 많은 과학자들이 저거 다 증명하러 나타나요. 실험과학자는 실험했다, 집에 뭐 연구실 안에 있다, 그러면 다 이거 증명했다고. 그 사람이 핫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져. 요거를 증명한 사람이 핫센. 그 다음 뭐, 브레키, 되게 많아요. 되게. 여기까지. 핫센은 무슨 영역? 적외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면, 자, 핫센 계열에서 이건 적외선 영역이며 N은 3까지 강추라는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3까지 델타의 얼마? 자, 그 다음에 4에서 바로 3까지 마이너스 16분의 1에서 마이너스 9분의 1. 자, 16 곱하기 9. 잘했어. 둘의 차는 16과 9. 그래서 144분의 7이. 자, 지금 돈을 방금 쫓아졌어요, 선생님. 정말 은사죠, 은사. 그럼 여러분,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원인값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 분석화학 배우고 있지. 그럼 무조건 자료를 암기하는 사람이 상대예요. 암기된 자는 못 잡는다. 무조건. 얘를 이렇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볼게요. 이쪽이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가 작아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럼 맨 오른쪽 선이 딱 찍힌 애가 누구다? F입니다. 여기서 제일 약한 애가 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에너지가 센 쪽으로 와서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좁아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거 반대로 그리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뒤집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적외선 영역이라고 했죠. 무슨 계열? 핫센 계열. 적파. 알겠죠? 적파. 그 다음엔 이쯤 떨어져서 얘가 와! 이렇게 그럼 얘가 누구고? 이거 2죠. 그렇게. 여기가 C. 자,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잖아. 무슨 계열? 가. 알았어요? 여기서 D가 무슨 색깔이라고? 빨간색. 그럼 요거 무슨 색깔이다?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이해 가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이쪽에 또 간격이 좁아져. 자, 여기가 B. 여기가 누구? A. 여기 누구냐? 아, C 보라색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4개의 줄만 가시광선이고 저 C는 자외선이야. 무한히 많다고. C는 4분의 1이잖아. 네. 얘들아, 얘는 뭐? 자외선. 무슨 계열? 라이먼 짤. 짤가 왜 좋다? 알았어? 그때 TMI지만 B는 몇에서 몇 사이냐? 2에서 1. 2에서 1 흡수되면 1에서 2 흡수되면 뭐라고? 1에서 2 방출되면 2에서 1 이거예요. 1, 1라고 파장이.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모 계열의 가시광선은 4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걔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를 파악해 봅시다. 일단 3에서 2로 떨어지는 N은 델타 E 값이 36분의 5가 나오고 얘는 파장이 656 나노미터예요. 알겠어요? 네. 컬러는? 네. 그 다음에 4에서 2로 떨어지는 애는 이건 16으로 통분 16분의 3이에요. 얘는 486 나노미터. 파장이
짧아지고 있죠? 얘는 불이 5에서 2까지 떨어지는 애는 25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분모의 곱 100분의 분모의 차 21 434 나누기 4 얘는 블루 그 다음에 6에서 2로 떨어지는 얘는 분모 통분하지만 36분의 8 얘는 410 나노미터 바이올렛 알았어요?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작아지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얘들아 빨간색과 그린색의 파장차가 크니 블루와 바이올렛의 파장차가 크니 빨간색과 그렇지 이게 각각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 지금 얘기가 알겠지? 됐어요? 이게 숙이고 기어서 나가요 정말요? 네? 보여요? 괜찮아 나도 이거 많이 찍혔어 내가 슬레이트도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안 찍히는데요? 그래서 행복하겠는데 자 여러분 이게 고어 전자껍질 모형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고어의 전자껍질 모형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발목 계열을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656, 486, 434, 410을 제대로 잘 외워버리세요 차라리. 알았습니까? 근데 이거 다 따라하잖아요 이거는? 전자 2개 못한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아 소수에다가 예.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고어 전자껍질문까지 됐지요? 네. 거기에 있는 문제는 전자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뭐로 들어갑니까? 바로 오비탈로 들어갑니다. 오비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스승님 러더퍼드의 이론을 좀 더 보강을 했죠? 달모 아저씨 덕분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얘를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요 간편한 구조식으로 얘를 많이 그려요. 원장으로. 왜? 이 껍질이 바로 죽이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이 껍질 몇 개 그렸어요? 하나 둘셋 그럼 3주기 원소입니다. 이거 그 표현하기가 참 편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봤고 이게 누구 모형이라고? 고. 근데 고의 이론은요 불완전했던 게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양자 점핑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그 전자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운동으로 보존역학적 운동으로는 얘가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와중에 많은 과학자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브로이는 이 사람의 그 과학사를 보면요, 이 사람은 신데렐라예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막 싸웠다 그걸 통합시킨 게 누구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이었잖아요. 근데 드브로이가 친구랑 술 먹다가 술을 먹어야 돼요. 술 먹다가 막 주절주절 그 술주정을 하다가요. 또 과학자들은 술주정도 과학적으로 하나 봐요. 야, 파동이었던 빛이 왜 입자야? 그럼 뭐 입자였던 것들이 파동이냐? 그러고서 거기다가 운동방정식으로 몇 개 적어요. 운동량, PM, 람다는 하고 뭐 이렇게 적고선 아침에 일했던 집이에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깼는데 자기가 봐도 멋진 집을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술집을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 식탁보를 보고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써요. 그때 당시 걔는 박사학위도 없던 애였어요. 알겠어요? 그냥 딱 접수를 한 거지. 근데 그게 발표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역시 픽업 박사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픽업 박사 그분이 뭐 보호도 픽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브로이 이론을 보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와, 이거 봐라. 신선한 발견인데 보강을 해서 내가지고 드브로이가 이력 스타분에 올라요. 그게 유명한 드브로이 파일. 이게 뭐 발생의 전환인데 질량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입자라고 하는 것도 혹은
파동이 아닐까요? 파동. 그리고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동이 길어지는데, 니네도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 목소리하고 남자 목소리는 어떻다고 그랬지? 속도 똑같아. 근데 여자가 진동수가 크니까 파동이 짧아. 어떤 현상이지? 남자 목소리는 여우. 여자 끝. 뭘 못 가는 거죠, 회전. 짧으니까. 실제로 태양광선이 지구로 오잖아요. 100이라고 친다면 46이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이래요.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8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자외선이에요. 근데 그 정도도 못 막았고 친구들이 다 죽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서 멀리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량이 작아야 파장이 길고 그래야 확인이 잘 되는 거지. 다행스럽게 전자가 질량이 무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물질과 검사를 하는데 데이비슨 거머라는 애들이 0 다시 한번 닦고 0 됐어요. 저 0 0이라는 애가요 빛이 입자라고 막 주장할 때 이중 슬릿을 빛을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더니 밝고 어둡고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간접 실험이거든요. 이거 파동의 성질이 입자는 절대 이렇게 못해요. 봐라! 빛이 파동이다. 16살 때 이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데이비스 고머라는 사람이 그거 그대로 합니다. 누굴 가지고? 전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질량을 갖고 있어서 이중 슬릿을 전자를 통과시킨 거기만 꼭 그 전자가 도착하고 나머지는 도착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험을 막상 해보니까 밝고 어둡고 나오는 거예요. 야, 봐라. 입자인데 파동성을 때문에 이런 놈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았어? 그래서 바로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가까운 껍질에 있는 이런 주기적 파동함수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거기에 하이델베르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이 전자는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에 고전역학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 고전역학에서는요, 실제로 물질파로 발생하죠. 근데 물질파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쥐꼬리만 해가지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성립해도 대충 성립을 해요. 근데 질량이 작아버리면 파동역학적 에너지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동시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전자 어딘지 모르겠어요. 불확정성이에요, 원래. 대책 없는 원리지만, 정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어디든 있다예요. 가만히 얘기해도. 어디든 전자는 존재할 수 있다거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가 간 말이 한마디라도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정상이에요. 있다면 이 친구는 사보드 가야겠다. 하버드 가면 안 되죠. MIT나 스탠포드 이쪽으로 가요. 버클리나. 하버드는 봉사활동 나오냐? 유니세프? 제가 어떻게 서민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요 아주 우연한 발견이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잘 무겁다. 내려라. 지금 웨딩 거라고 써주셨는데 살짝 그랬거든요. 영어로 써주세요 그냥. 야,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과학자들이 다 발견한 게 다 확률함수거든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칼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찾아가느냐? 편미분법을 써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평균은 안 배웁니다. 1학년 잠깐 나오는데 대학 수학에 나와요. 여러분 1학년 들어가면 대학 수학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가 여기다 10을 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이 값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확률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하거든요. 이 값을 얘가 자기 방정식에 넣어서 풀어내요.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뭘 이용하느냐? 보호가 발견한 무슨 양이었어? 이거를 이용합니다. 이 값을 넣는 거죠. 얘는 자연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고 칭하는 얘가 이 확률함수 가장 앞자리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보다는 2가, 2보다는 3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 K1M엔 보호론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걸 가지고 미분을 한 값을 이렇게 불러요. 부양자수. 그러니까 사실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의 해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주양자수는 1, 2, 3, 4가 있잖아요. 그 1값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더라고. 알았지? 그럼 이 부양자수를 넣어가지고 풀이하니까 뭐를 그냥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확률합도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비탈 모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비탈 모양이라는 또 이거 해석을 해서 그렇죠.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SP는 대충 구분이 다르거든요. D부터 F 그 다음에 G까지 넘어가면요. 이게 왜 모양이 비슷해?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역 차이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S하고 P밖에 안 보고. 그냥 영어로 뭐라고 해요? 몰라요. 그래서 그 모양을요. 모양이라고 해서 원문을 찾아보잖아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해주겠지만 0은 샵이에요. 1은 플린서클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디파트먼이고 그 다음에 파운드멘털이고 이러면은 이게 모양이야? 아닌데 그게 용어예요. 용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 오비탈 모양인데 요거 다시 마지막 설명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누구의 확률을 찾는 거예요? 모르면 전제. 화학은 전제한 거니까. 근데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게 되면 뭐가 흘러요? 그래서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생기면 무슨 장도 생길까요? 맞아요. 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거예요.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 전자들의 움직임에 규칙성이 부여받아가지고 자기장이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방향성. 알겠어요?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봐. 자기장에서 마그네틱이라는 이 말과 이 편미분값 헤다에도 ml이라고 쓰거든. 이 값이 오비탈의 방향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전자의 공간적 분포 현황이에요. 공간적 분포 현황. 여러분 슈레딩거 방정식 해가 몇 개요? 3개. 주어는 다 뭐예요? 주어는 뭐예요? 오비탈입니다. 알았어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발표가 되면서 전 세계 이쪽에 막 그 확률 분포 양대역학에 미쳐있던 물리학자들은 뭐야? 막힌 속에 뻥 뚫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걸 받은 거야. 와, 그래 이런 방향으로 봐도 되겠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근데 유일하게 아인슈타인이 이거 싫어요.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와 숫자의 싸움이지 신이 말 그대로 갬블러도 아니고 신이 알았냐? 신은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죠. 근데 웃긴 건 슈레딩거 자체도 이게 싫었어요. 자기가 풀어냈지만 슈레딩거 자체도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싸움이 있죠. 1차전, 2차전까지 싸우는 건데 그 2차전이 바로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이 이론의 절대적 지지를 보이는 애들이 3명 있습니다. 일단 아인슈타인의 제1특업당한 보어, 그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가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는. 그 다음에 오른이라는 거. 이 셋과 이 슈레딩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아이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와 싸운 거예요. 거기에서 2000년부터 썼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전자들은 확률로 분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고안이 깨져요.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이론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뚜껑을 열어야 알 수 있다. 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론은 인문학과 애들이 심리학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알겠어? 여튼 이거는 말 그대로 확률이기 때문에 영은 없어요. 어디든 있다요. 어디든.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실 코펜하겐 학파들도 이게 미심쩍긴 했어요. 뭔가 완성되지 않았거든. 근데 마지막에 활용 정정의 양자수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파울리 이론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이 양자수를 갖고 들어와요. 스핀 자기 양자수. 근데 이 스핀 자기 양자수는 주어가 달라요. 얘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니니까. 얘는 전자입니다. 전자의 회전 방향을 뜻하는 양자수인데 여기서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왜 질량이 전자 질량이 2배씩 측정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니까 그걸 설명을 못한 거예요. 오비탈 하나하나에 전자 질량이 2배수만큼이 측정이 되는데 그럼 전자 2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반발해서 쪼개져야 되거든요. 튀어나가거나 얘는 왜 있지? 왜 있지? 왜 있지? 그러다가 파울리가 만약에 전자가 이것도 똑같거든. 솔라 시스템하고 똑같아. 태양계랑 지구처럼 스스로 회전하는 동작이야. 자,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럼 전자 방향의 반대로 전류가 되죠. 그 오른손 법칙에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발 쪽에 임금이 되는 거죠. 그 전자 하나가 자석인 거야. 그래서 그 이로 봐라.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 이쪽 팔이 N극이 되고 이렇게 회전하면 머리가 N극이 되거든. 이것 때문에 로렌츠 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선도선의 전류로 뭐 이렇게 땡겨지고 뭐 오른손 법칙으로 이게 다 설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석을 쪼개면 N극의 색이 분리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쪼개져야 돼요? 전자가 쪼개져야 돼요. 말이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의 뭐를 배운다? 바로 양자수를 지금부터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양자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차근차근 보세요. 여기서 슈레딩거 방정식에는 어디까지 하고? 자기 양자수까지 해요. 맨 밑에는 전자가 주어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은 1, 2, 3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많이 나와요. 알았으니까 이걸 차근차근 이 4개 양자수로 설명하고 끝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먼저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시다. 자, 현대 오비탈 뭐요? 어떤 특정한 과학자 이름을 주지 않은 건 수많은 과학자가 노력해서 이거를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함수이기 때문에 중심액이 있잖아요. 여기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점으로. 근데 이 점이 시험 문제에 뭐로 나오느냐? 자, 여러분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이 있는 집을 갖게 됐어요. 꿈만 꾸는 거죠. 정원이 있는 집을 갖게 됐어요. 정원 있어요, 집에? 앞마당 있습니까? 집에 정원 없어요? 앞마당 없어요? 있는데. 앞마당 있냐고요? 네, 있어요. 자, 그러면 쟤네 집으로 가겠습니다. 앞마당이 뭐 똑같이만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앞마당이니까. 근데 저희 집은 뭐 끝이 안 보이겠죠. 넓은 앞마당이에요. 겨울에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하얗게 눈이 있는 거죠. 멋있죠? 가슴이 탁 트이고 돌려 또 잡니다. 그래서 깨봤더니 집에 있는 댕댕이가 난리 부르스를 치고 떠다닌 거야. 그럼 발자국이 살벌하게 찍혔겠죠. 그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찍힌 쪽에서 누가? 댕댕이가 많이 뛰어놀았다는 건 알겠지? 내가 있으면. 네. 결국은요, 이 발자국은 동네 댕댕이들이 다 모인 게 아니라고. 한 마리가 뛴 거죠. 이게 그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게 저 점은 전자다. 아닙니다. 저건 흔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봅시다. 자기 집에 자전거 있는 사람 흔들어요. 흔들어주세요. 집이 사는구나. 그 자전거 앞바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네. 거기에 살 때 있죠, 살 때. 네.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세워놓고 멈춰 있으면 살 때가 어디 있는지 보이죠? 네. 없는 것도 보이죠? 네. 근데 얘를 바퀴를 돌려요. 그럼 살 때가 어디 있는지 잡을 수 있나? 못 잡죠. 굉장히 빨리 돌면 손가락을 넣어서 튕깁니다, 손가락을. 그러면 이 바퀴 안에 분명히 살 때가 있을 텐데 얘가 움직이게 되면 확률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100% 거기 있다라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뭐도 설명이 안 되죠? 100% 없다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전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거는 전자가 아니다, 점은. 아니죠. 그리고 얘보다 멀리 때 여기 부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어디든 있다는 얘기죠. 확률은. 자, 오비탈 정의가 뭡니까?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함수. 이걸 오비탈이라고. 알았습니까? 이 오비탈을 우리는 지금부터 양을 셀 거예요.
양자를 할 거라고, 이걸. 알았어? 확률을 양자화 시킬 거라고. 그래서 이 오비탈을 우리가 그리게 되면, 잘 봐요. X축. 이건 좌우죠. Y축. 이건 뭐예요? 앞뒤죠. Z축 뭘까요? 위아래입니다. 이걸 우리 합쳐서 뭐라고 해요? 3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차원. 여기가 누굴까요? 먼저요. 핵이에요, 핵. 이게. 알겠어요? 이 핵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전밀도 그림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밀도. 그럼 이 점은 전자가 아니라? 아닙니다. 전밀도가 크면 확률이 높은 거고, 전밀도가 작은 확률이 낮은 건 영은 없습니다. 이거를 보다 쉽게 나타낸 그림이 경계면 그림이에요. 경계면.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면 안쪽은 몇 퍼센트? 90%, 밖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영은 없다. 중요한 게. 몇 가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오비탈을 이겼습니다. 이제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야, 주양자수 해가 뭐라고 그랬어? 주연자수 해요? 대형이 부양자수라고 했지? 그 해는? 자기양자수. 됐지? 그 셋의 관계를 꼭 기억해. 연관돼서 공부해야 된다. 미분. 자, 일단 읽을 줄 알아야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이 오비탈을 표현하는 세 가지 좌표를 배우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오비탈의 뭐를 나타낸다?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제일 먼저 이 주양자수는 오비탈이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정도예요. 너희들 보호가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을 뭐라고 그랬어? 1, 그 다음 3.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주양자수는 지금 1에 있는 오비탈인지 2에 있는 오비탈인지 그거를 얘들이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그럼 얘는 뭐로 나타난다? 자연수로 나와. 자연수의 제일 작은 게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얘는 1을 뭐라고 한다? K. 2는 3은 4는 이렇게. 우리는 4까지밖에 안 해. 여기까지 됐지? 자, 주양자수에 대한 건 끝났어, 이게. 어차피 보호가 다 얘기한 거야, 이거. 자, 이제 두 번째. 이거 세가 뭐라고? 부양자수다. 부양자수는 L이라고 쓰면 L은 0과 자연수로 나타나. 알았냐? 0과 자연수. 그 제일 작은 숫자가 뭐라는 얘기야? 0부터 쓸 거야, 지금. 근데 얘는 오비탈의 뭐를 뜻한다고? 모양을 뜻해. 오비탈의 모양을.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불러. 방향으로. 알겠어? 그러면 이제 봐라. n의 해라고 했잖아. 그럼 이 L 값은 얘가 자, 잘 엮어봐. 2라는 이게 2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3은 뭐였겠니? 이런 표현이겠지. 해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뭐는 있고 0은 있고 몇 개의 오비탈의 모양이 존재할 수 있느냐가 바로 보다 L값의 정리. n에 대한 L값의 정리. 그럼 자, 4껍질. 사이에는 주양적 사이에는 몇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네 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알아서 모양이 비슷한 네 그룹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네. 0은 뭐냐, 오비탈 모양이. 이렇게 하는 1은 뭐냐? 2는 뭐고? 3은 뭐냐? 그 다음에 알파벳이야. G, H, I,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요 두 개의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S지.
몇 껍질에 있는 S냐? 1.5. 여기 쓴다. 자, 얘 0. ES. 얘는 3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니들이 쓴 바와 같이 얘는 P잖아. 그럼 얘는 몇 P? 2P. 얘는 3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P 오비탈은 몇 껍질부터 나타나냐? 2껍질. 그렇다는 얘기지. S 오비탈은 모든 주양대수의 기본으로 존재하는 표현이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E는 뭐지? T잖아. 3D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얘기했지만 얘들은 0과 1밖에 안 돼요. S하고 P밖에 안 배운다고. 왜 그런지 이따가 깨달으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자기 양자수인데 이렇게 표현하죠. 오비탈의 뭐를 뜻한다? 방향을 뜻한다잖아. 근데 사실 오비탈의 방향보다는 오비탈의 개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방향성이 있는 대로 개수가 정해지는데 보세요. 얘들은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의 정수 말 그대로. 근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십시오. L을 정했을 때 L이 0, 1, 2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럼 ML은 이거에 해당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MS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0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1 그러면 옆에 얘가 있잖아. 얘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오비탈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표현으로. 여러분 3은 가운데가 얼마고 자기 하죠? 0이고 좌우로 몇 개씩 있겠어요? 3개씩 합쳐서 이렇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S오비탈은 무슨 형이라 한다? 구형이라 방향성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S가 됐든 2S가 됐든 3S가 됐든 얘들은 오비탈이 하나예요. 다만 동치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S를 표현할 때 봅시다. 얘는 구형인데 알겠어요? 구형이라면 방향성이 없으니까 L이 0인과 동시에 ML이 뭐라고요? 0이라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오비탈에서 봤던 모양 이 모양이 나온 거예요. 구형 모양.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게 핵으로부터 거리라고 합시다. 이게 누구고요? 핵이라고 놔야 되겠죠? 세로 쪽으로 확률로 논다면 이 그래프 있죠? 네. 1S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1S. 알았어? 그렇다면 몇 S겠어요? ES. ES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ES의 그래프는 여기 하나 생긴다고요. 노드가.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마치 그림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런 확률함수는 다 뭘로 찾은 겁니까? 물질파로 찾은 거라고. 여러분 파동의 가장 입자성과 차이점에 간섭이 있어요. 간섭. 무슨 말이냐? 우리는 파동을 바라보는데 사진으로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한테 에너지를 쏴서 얘가 튕기는 그 값을 가지고 과연 이 전자 몇 개 있다? 있다 없다 이런 걸 측정하는 거거든. 근데 걔들이 뭘로 보내요? 신호를. 파동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공교롭게 같은 뭐가 일어났을 때 간섭이 일어날 때 그걸 고강이라고 얘기하고요. 서로 상반된 파동이 만나는 걸 얘를 상쇄간섭이라고 하거든. 근데 1S가 있는 상태에서 2S가 채워지게 되면 1S의 간섭을 받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근데 그걸
파동학에서 배우면 여러분들 좀 쉽지만 물리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말대로. 핵과 제일 가까운 껍질을 야구공이라고 보세요. 야구공. 그 다음 껍질은 좀 큰 볼링공 크기라고 해요. 질량 같은 거 다 빼고 크기만. 그 다음에 3S를 축구공이라고 봅시다. 야구공은 애초에 그 안에 어떠한 공도 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걔는 노드가 없어요. 확률이 0인 게 없어요. 근데 볼링공은 무슨 공을 담아요? 야구공을 담아야 되잖아. 그래서 확률이 0인 곳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축구공은 몇 개 공을 담아야 돼요? 2개를 담아야 되니까 노드가 2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아시겠어요? 그럼 피오비탈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피오비탈도 그래요. 안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죠. 알겠죠? 중간에 전도띠 부분은 무조건 중요한 거죠? 전도띠라는 설명은요, 여기 파동학 설명입니다. 에너지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띠는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전자 껍질에서 금속 그 반도체 도체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도띠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띠는 입자적 설명이에요. 전자가 튀어 올라간다,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고요. 얘들은 걔가 발생하는 파예요, 파를 통해서 확률적 분포를 간섭할 때 쓰는 거예요. 물질파를 통해서. 전도띠는 조금 옛날 고전 역학적 표현이에요. 약간. 그래서 전도띠가 쉬워요. 보기가. 자, 여러분. 구형 봤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1S를 이걸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목표가 이거니까. 1, 따라해봐요. 1빵빵. 이렇게 읽으세요. 2S는 뭐라고 읽어요? 2빵빵입니다. 얘는 어차피 L이 0이거든요. S니까. 그리고 걔는 자기 함자수가 5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0 하나. 그럼 1은 0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L은 2는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있는 거예요. 5개. 오비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S오비탈 끝났고, 자, 이제 P오비탈 얘기인데요. P오비탈은 G항에서 1은 없어요. 1P는 없다고요. 알았어요? 자, P오비탈은 L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럼 여러분, ML 값은 뭐뭐뭐 있었어? 이렇게 있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잘 봐. 이렇게 붙여놓는 건 에너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든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인데, 자, 얘를 PX, 얘를 PY, PZ라고도 어느 책에는 표현합니다. 저건 의미 없어요. 알았어요? 전자가 하나 들어갈 때 가운데가 PX로, PZ로 놓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표현 없고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비컴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이거거든요. 자기 함자수가. 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오비탈이에요. 이 박스가. 이 좌표를 찍어봅시다. 얼마야, 이 좌표가? 여기 찍어볼게요. 이 PX잖아. 일단 2죠. 1이죠. 이렇게 찍는다고, 좌표를. 이 껍질에 있는 P, 1이며, 그 다음 맨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얘 좌표는 어떻게 찍힐까요? 이 제품. 가운데 있는 좌표. 2, 1, 0이라고 찍습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1. 그래요. 얘는 2, 1, 1이에요. 지금 오비탈 좌표를 찍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큐비탈은 봐보세요. X축이 있죠?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오비탈이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그려져요. X축에 대해서 뭐라고요? 대칭인 거예요. 근데 니들 아령 모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이거 엉덩이 쳐먹어요. 모든 오비탈은 핵과 가까울수록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뾰족한 모양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게 PX고요. 그럼 PY는 뭐겠습니까? Y축에 대해서 나타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요. 이게 PY.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럼 마지막에 Z축에 대해서 대칭.
이게 P, Y, P, Z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박스 하나, 얘도 박스 하나, 얘도 박스 하나인 거예요. 얘들은 그냥 다 박스 하나씩. 알았니? 근데 이것들의 오비탈을 갖추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남은 거예요. 스핀 자기양자수죠. 스핀 자기양자수가 활용 점정이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이 박스에 이제부터 우리는 얘를 채울 거라고요. 얘는 주어가 전자예요. 이걸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파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도느냐, 전자가 있다면 이렇게 도느냐.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는, 이거는 만약 얘를 시계로 표현한다면 얘는 뭐가 될 거예요? 반시계. 얘가 업이면 얘는 뭐로?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알았어요? 순서는 얘부터 넣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바로 MS 값이에요. 나머지 다 정수인데 얘는 뭐예요? 반정수잖아. 분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자를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ES에 이 파란색의 좌표를 찍어보세요. 파란색.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얘부터 찾는 거야. 이게 오비탈이잖아요. 얘의 N, L, ML 값을 먼저 찾아보세요. 얼마요? 2 빵빵이잖아요. ES니까. 그리고 파란색이니까 이 값을 이렇게 쓰면 저 전자를 칭하는 거예요. 이해가냐? 저렇게 전자를 칭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다 아는 거야, 이제부터.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비탈의 에너지를 비교해서 써놓고 니들이 과연 20번까지 하는데 박스가 몇 개 필요한가를 들어본다. 알았어? 집중! 아니, 몇 번씩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잘 들어라. 수소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단순해. 함정은 정말 많이 나온다. 이거 틀리면 죽는다니. 누가 안 한다. 1S가 있지? 네.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 네. 하나야, 하나. 이 박스 주소 얘기해봐. 1, 0, 0. 일빵빵. 이 박스 주소는? 2, 빵, 빵. 얘 주소는? 1, 빵, 0. 1번. 1, 빵. 그치?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 근데 얘들의 에너지가 이렇다는 얘기야. 주양자수가 크니까 이거보다 큰 거 맞지? 네. 이 같아. 이 중요한 거. ES든 EP든 같다고. 그럼 여기에 3S가 뜨겠지? 네. 3P가 뜨겠지? 네. 얘는 3D도 있어야 돼. 네. 알았어? 그러면 박스 몇 개? 1개. 3빵빵. 몇 박스 몇 개? 3개지? 몇 박스 몇 개? 5개. 이렇게 뜨는 거야. 근데 이게 맞거든? 그 다음 뭐 나올까? 4S 나와. 이해 갔어? 근데 봐라. 무슨 색깔? 빨강? 그래, 이게 빨간 색깔이야. 그런데 이렇게도 빨간 색깔이야. 다시 얘들아 봐봐. 이걸 봐봐. 요렇게 가도 빨간 색깔이야. 네. 요렇게 가도 빨간 색깔이야. 알았어? 네. D나 P나 S나 의미가 없다고. 속지 마라. 네. 속아서 오면 내가 울분을 토하는 게 이거 하나다. 다 틀리고 이거 하나 맞았어. 뭐라고 하나. 오케이. 고생했다. 토. 이번 때 목표 하고. 근데 이거 하나 틀렸어. 다 맞았는데. 자, 이제
다전자 원자 누구부터? 2번 헬부터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우리가 배운 거지 이제 주양자 수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맞는 거 맞잖아. 네. 근데 다전자는 S하고 P도 달라 에너지 준위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S보다 누가? 근데 이거보다 이게 높아. 그 다음에 3S고 높아. 됐지? 그 다음에 뭐 나오냐 이게 중요하다. 나이스. 자, 박스 몇 개인가 세봐. 총. 하나, 지금까지.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3, 131, 1이지. 네. 몇 개? 10개. 이것만 하면 된다고 니들이. 네. 그럼 봐라. 부양자 수는 뭐하고 뭐밖에 없냐? 2라고? 0밖에 없지. 네. 2라고 0밖에 없잖아. 네. S하고 P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너희들한테 경우수 문제가 나올 때 X는 Y보다 봐라. X, Y는 오비탈이야. X는 Y보다 부양자 수가 크다 그러면 X는 무조건 P야. Y는 무조건 S고. 뭔 말인지 알겠냐? 문제를 찾을 때 그러면 박스가 10개면 전자가 다 채워지면 전자 몇 개 들어가? 20개. 20개. 그게 몇 번이야? 21. 20번이요. 그냥 그게 끝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20번 칼슘까지 박스가 몇 개 필요하다? 10개 필요한 거야. 10개 얘들아. 알았어? 네. 그 박스 갖고 시험에 나온다고 누가 에너지가 높고 누가 뭐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네. 이거를 어떤 책은 이렇게 써놨어. 놓고 여기에 뭐 있어? 이게 뭐 몇 S야? 1S, 그 다음 이건 몇 S? 2S, 그 다음 이건 뭐 거야? 2P, 이건 3S, 이건 3P, 이건 4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써있어. 근데 이거야 그냥 결론은. 우리가 합니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 이제 우리한테 이 박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배치를 해야 될 거니까 니들이. 네. 이걸 하면 오늘 끝이야. 야 네. 얘가 주소가 뭐라고? 번 S. 1빵빵. 잘했어. 요건 뭐라고? 2빵빵. 요건 뭐라고? 21 마이너스 1. 얘는? 210. 얘는? 211. 이해 갔냐 지금? 얘기가? 네. 얘는 뭐요? 3빵빵. I는? 311. I는 뭐냐? 아, 뭐야? A, B, C, D, G, H, I, J. 얘는 얼마야? 4빵빵. 자 이제 봐. 누구야 여기서? Yes. 1S. 잘했어. 더 있어? 아니요. 이건 누구야? 2S. 더 있어? 2빵이 없어요. 3인 거. 3S. 3P. 2P, 2P 100원. 2P. 됐지? 네. Z. 이런 거 자 있어요. 그럼 불러와. 여기 상대는 누구야? 저기서. A, 얘는? B, 얘는? F, F. 얘는? E, D, E. C, D야 왜? 마이너스 오케이. 이해 갔냐? 네. 출제자가 묻는 범위가 어딘지? 얘 누구야? 4S, P. 그 다음에 3P, 3, 4X 불러봐. J. 그 다음에 G, H, I. 왜 이거 다 이렇게 쫙 찍었는지. 꺼져! 잘 봐. 누구야? EP. 1S. 오케이. 그 다음 누구? 그러네. EP. 얘는?
그 다음 3P 얘는 3S 얘는 4S 얘 누구야? A 얘는 C D E 얘는 B 얘는 G H I 얘는 F 얘는 J 자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부가 나오잖아 주부. 그러면 1S, 2S, 3S, 1S, 2S, 3S 미리 적어. 그 다음에 뒤쪽이 2P, 3P고 앞쪽이 2P, 3P야.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이게 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이해 갔어? 근데 이것만 나오겠냐? 플러스 ML도 나온다. 이걸 지난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볼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만.